뜨거운 소식 세 가지. 첫 번째는 박지원 전 원장인데 박 전 원장이 엑스파일 발언부터 선거법 위반 기소해야 된다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까지 다양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보수장의 입이 너무 가볍다. 라는 내용입니다. 과연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할지 여부도 관심 사항입니다. 함께 보시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데 본인도 이렇게 인터뷰하고 있어요. 요즘에 복날 개맛든 맡고 있다. 복날 개맛든 맡고 있다. 본인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개맛든 맡고 있으면서도 계속 말씀을 하셔서 문제죠. 몰매 맞고 죽을 지경이다 라고 본인이 얘기하지만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죽을 지경은 아닌 것 같아요. 국정원에서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오늘부터 말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계속 발언을 해서 논란입니다. 그제는 전직 국정원장에 입에서 푸틴이 곧 제거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게 대한민국 국정원의 첩보를 기반으로 한 얘기인지 아니면 본인의 그냥 소회인지 아무튼 논란입니다. 푸틴 제거설 들어보시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제가 볼 때는 푸틴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예. 또 제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러시아는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겠죠. 우리는 예. 거기에다 팔아야죠. 또 우크라이나 전쟁 복구에 우리도 진출을 해야죠. 이게 약간 북한 김정은 사망설 옛날에 논란됐을 때 얘기 듣는 것 같기도 하고 러시아 전문가, 네. 러시아에서 유학한 김영주 의원님. 네. 푸틴이 제거된다. 아니 전직 국정원장에 입에서 너무 진지하게 저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우리 국정원이 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박지원 전 원장의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아니 뭐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 바이든 대통령도 제거될 수 있고 김정은도 제거될 수 있고 다 제거돼. 예. 그냥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뭐 누구들 어디들 제거 안 될 수 있겠습니까? 예. 제거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누가 얘기했느냐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피커의 문제다, 화자의 문제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전 국정원장이 아니라면 아무나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지금 저 상태에서 저거 되겠어? 누가 해도 저 제거하지? 뭐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역으로 보면 전문가적 입장에서 보면 지금 역설적이게도 러시아는 전대미문의 흑자를 낳고 있고요. 그래요? 원자재 가격이 폭등해서 아니 우리만 이렇게 고생이네. 예. 심지어 미국과 러시아가 짜고 이렇게 오랫동안 전쟁하지 않나 이런 의혹까지 생깁니다. 음모론까지. 예. 제거될 일이 별로 없어요. 푸틴은 제가 안 될 거다. 오히려 뭐 지금 얘기한다 그러면 병으로 좀 고통을 받아서 어떻게 될지 예. 모른다. 그거는 오히려 뭐 이야기할 수 있지만 글쎄요. 그런 가능성으로 보면 제거될 가능성도 극히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푸틴도 출퇴근해요. 예. 뭐 우리 대통령도 출퇴근하는데 누가 어느 순간에 뭐 그거는 어떨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런 의미에서 왜 지금 국정원에 나오자마자 본인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솔직히 내가 며칠 빨리 나왔다, 괘씸하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원래는 국정원장은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한동안 자리에 있거든요. 예. 근데 본인은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바뀌자마자 나를 쫓아내더라, 섭섭하더라. 근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기 복귀를 하고 싶다라는 것으로 이어진 것 같고 작년 초였습니까? 제가 국정원장 뵈러 갔더니 국정원 안이 굉장히 넓어요. 이것도 비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박지원 국정원장 예. 그 만났던 얘기 해도 됩니까? 예. 그 기밀 아닙니까? 글쎄 말입니다. 글쎄 말입니다. 일단 해고봐. 뭐 예. 열심히 몸 관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런 이제 측면 때문에 예. 저는 오히려 지금 박용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국정원장이 나오면 한 3년 동안 딱 입 다물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딱 3년만. 예, 입 다물고 있고. 근데 이제 본인 입장에서 이 나이에 내가 3년 입 다물면 완전히 퇴물인데, 예. 다른 사람이 5년보다 더 긴 예. 세월 아니냐 그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컨대 정말 러시아나 남북 관계에 있어서 정말 전문가들끼리 예. 정보위원들끼리의 보이지 않는 어떤 조언들 정도로 해야지 공개적인 매스미디어에 나와서 아무렇지 않게 이런 모든 이야기를
뭐 마치 하태경 의원이 애인이 있는 것처럼 예. 혹은 뭐 윤 대통령도 엑스파일의 국정원을 갖고 있는 것처럼 예. 이렇게 의욕부풀리 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좀 자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복날에 뭐 맞든 맞고 있어서 얘기 안 할란다라고 하지만 푸틴 제거설까지 언급을 했어요. 지난 10일에서는 어떤 정치인이 어떤 연예인이랑 썸씽이 있다더라 라며 엑스파일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발칵 뒤집어지기도 했었죠. 60년간 있는 것이 메인 서버에 또는 일부 기록으로 남아 예, 있습니다. 뭐 예를 있다고요? 들면 정치인은 어디 어떤 기업에서 어떻게 돈을 받았다 하더라. 무슨 뭐 어떤 연예인하고 썸띵이 있다. 어떤 연예인과 썸씽이 있다더라 라는 전직 국정원장의 발언. 하태경 의원은 이에 발끈한 바도 있었죠. 연예인과 썸씽. 그 썸씽이 뭡니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박지원 전 원장의 의중이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한 언론에서는 한 중견 언론인이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내 정치 개입 안 하고 사찰 안 하겠다더니 박지원 전 원장은 그 엑스파일을 왜 읽었냐? 박지원 전 원장은 그 엑스파일을 왜 열람했냐? 라는 의혹을 한 언론인은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국내 정치 개입 않겠다더니 박지원 전 원장은 왜 엑스파일을 봤냐? 라는 의문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10일 국정원의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조난자료 엑스파일 보관 중이다. 공개 시 이혼당할 의원들 많다. 국내 정치 불개입 원칙 어기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장은 그 엑스파일 왜 봤냐는 거예요. 누구의 자료를 왜 어떤 식으로 열람했느냐? 정말 연예인이랑 썸씽? 국정원 서버 자료 접근하려면 로그인 후 검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열어봤다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장도 제 엑스파일을 보고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제 이런 얘기도 했어요. 국정원에 있을 때 특별법 제정해서 엑스파일을 없애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반대하더라. 민주당이 여당 되니까 엑스파일 없애지 말자고 하더라. 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의 주장입니다. 엑스파일 내가 없애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없애지 말라고 반대하더라. 여당 되더니. 전윤기 의원님 네. 반대했습니까? 엑스파일 없애지 말자고? 그런 일은 사실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좀 부적절한 발언이 아니실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이것이 마치 민주당이 뭐 잘못을 한 것처럼 그리고 민주당과 이 연관성을 혹시나 부풀리기로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 민주당에서 사실 본인을 빨리 이렇게 모셔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국정원장직을 끝내고 나서 정치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나가려고 하시는데 사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제 자기의 정치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양한 말씀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전직 국정원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이런 문제에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 반대한 적 없다. 사실무근이다. 저는 처음 듣는 일입니다. 예. 네. 그럼 김광삼 변호사님. 예. 아니 왜 봤을까? 열람을 했을까? 엑스파일을. 왜냐하면 국내 정치 개입하면 안 돼요. 그럼 국정원장도 문재인 정부 국정원장은 엑스파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열람하면 안 돼요. 그게 맞잖아요.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 보는 건 적절하지 않죠. 김광삼 파일을 열어서 봤다면 네. 어우 뭐 아무것도 없었겠죠. 그렇습니까?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제가 국정원장을 임명하면 굉장히 보고 싶을 거예요. 보고는 싶겠죠. 아, 그래서 뭐가 들어가 있지 엑스파일 안에? 예. 그런데 박지원 전 원장은 정치인이잖아요. 예. 정치만 수십 년 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더욱더 그 엑스파일에 대해서 본인이 더 보고 싶고 오히려 접근하려고 했을 거라고 저는 뭐 그건 인간의 심리로 당연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박지원 전 원장의 요즘 원장을 그만두고 나서 하는 그런 행태들을 예. 보면 좀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불안불안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앞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만 담장을 좀 걸어가는 것 같아요. 담장 걸어다가 왼쪽으로 떨어지냐 오른쪽으로 떨어지냐에 따라서 운명이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예. 그러면 저런 행위 자체 왜 하는가? 그건 제가 볼 때는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존재감을 위해서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치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치의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대한민국 국가의 정보기관의 수장이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최소한의 의무, 책무 이런 것은 좀 인식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하는데 예. 이런 거 완전 벗어나서 지금 그만두자마자 나와서 저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엑스파일 이 얘기를 살짝 꺼냈다가 그다음에 그걸로 막 문제가 되니까 아니다고 하는데 결국 언론은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제가 볼 때는 즐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언론 보도에 보니까 7월 달까지 언론 출연하는 것이 빡빡이 스케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어느 언론기관 수장이 나오자마자 매일 방송 출연해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 인사의 가장 패착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정치 오래 한 사람을 예. 정부 기관장 수장에 앉힌 것 자체가 예. 그 당시에 굉장히 이해가 가지 않고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오히려 저러한 박지원 전 원장의 행동들이 자기의 어떤 정치의 복귀랄지 자기의 정치적 목적, 자기 정체는 제가 볼 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요. 그렇군요.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든지 아니면 무시당하는 그러한 정치인들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정말 정치를 하고 싶다고 하면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신중해야 한다. 물론 그렇게 쓰긴 했어요. 한 그 중견 언론인의 칼럼을 제가 좀 오늘 재밌게 읽었는데 정말로 엑스파일을 본 건 맞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뭐 어느 연예가 썸씽 이런 얘기하는 게 마치 지난 대선 때 공수처가 수사해서 기소했잖아요. 자료도 없으면서 윤우진 사건에 윤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식으로 얘기했던 것과 같이 이 말이 진짜인지는 모르겠다. 박 원장이 엑스파일 봤다는 말이 진짜인지도 모르겠다. 라고 비판을 했던 말도 부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왜 박지원 전 원장이 엑스파일을 봤고 그거를 계속 얘기하고 다니느냐와 관련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지난해 9월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자 문제를 제가 국회에서 맨 먼저 터뜨렸습니다. 자료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건들지 마라 이거예요. 잘 알고 건드려라 이거지. 국내 정치 개입을 하지 않고 잠자는데 왜 꼬리를 밟아요? 물타기를 해서 박지원 게이트로 만들어 가려고. 그게 되나요? 건들지 마라 라며 소위 엑스파일 내용을 그때는 활용했다라고 공수처는 이번에 본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엑스파일을 활용하려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국가기밀을 언론 관심 끌기용으로 이용, 용납 불가. 하태경, 박용진, 3년 정도는 봐도 못 본 것처럼 들어도 못 들은 것처럼 침묵의 시간 가져야 된다. 민주당, 얘기 않겠다면서 매일 이슈화시키며 의문만 키운다라고 모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혜 의원님. 민주당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 엑스파일을 없애려고 했는데 그걸 민주당에 반대했다.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좀 상황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엑스파일을 봤다고 하면 사실 이제 합리적인 또 추론이 가능한 거는 그러면 그것이 청와대 보고가 안 됐겠냐. 사실 이제 이러한 의미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민주당의 뭐 고위 관계자에게도 공유가 되지 않았을까. 사실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굉장히 큰 또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발언이죠. 그래서 이제 엑스파일을 이제 꺼내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이것은 국정원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계속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말대로 본인이 엑스파일을 봤다고 하면 그러면 정말 청와대나 아니면 민주당까지 공유가 된 거 아닐까 이러한 국민들의 의심이 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그런 와중에 또 박지원 전 원장이 없애려고 했더니 오히려 민주당이 반대했다 지금 이런 말까지 하고 있어서 좀 이것은 굉장히 진짜 기름에 그러니까 불난데 기름을 부은 격의 좀 발언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 좀 사실관계 좀 정리가 빨리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뭐 사실은 이제 박지원 원장 엑스파일 얘기를 했는데 혹여라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국정원이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엑스파일이라든지 열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고 그 당시에 제가 만났을 때도 소위 그 세월호 관계자들이 어떤 자기 파일들이 어떤가에 대한 검색들이 많이 들어와고 문의가 많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쉽지 않더라.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는 했고요. 또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딱 두 가지 문의가 있더라. 하나는 그래요? 국정원이 갖고 있는 자기 파일이 뭐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 걸 알고 싶거나 궁금하지. 두 번째는 국정원 직원에 대한 인사 개입을 뭐 청탁을 하러 오거나 그런 사람들이더라. 이래 그런 정도의 가시거리 하는 얘기를
국정원 전체가 마치 엑스파일과 관련해서 뭔가를 공작을 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그런 것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말 뜨겁군요.